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3,600여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에서도 4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3.8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가 탈선해 큰 불이 났습니다. 대규모 폭발 위험이 높아져 해당 지역이 봉쇄되고 주민 2천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학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성관계를 종용한 교수가 여학생들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반려견을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개월 된 임산부를 총으로 위협하고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를 납치 강탈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4천여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건물이 단 10초 만에 무너질 정도로 지진은 강력했습니다. 첫 소식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점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진열된 물건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대형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벽과 망루 등이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수도 앙카라와 인접한 레바논, 이스라엘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Deprem oldu. Depremden dolayı buradayız. Eşyalarımız yağmalanmasın diye geceyi burada geçirdik. 첫 지진이 발생한 지 반나절 만인 오후 1시 24분쯤 튀르키예 북북동부 쪽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이웃 나라인 시리아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أولادي وأولاده يعني أسري بعدهم تحت الأنقاض ما في حدا يساعدهم ما في آلات ما في ولا شيء نحن كارثة كل طوابق نازلة فوق الأرض بشهر وثلاث شهور ما نطالعنا الميتين نحن كارثة وما بي عندنا إمكانيات شيء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두 나라에서만 지금까지 3,600여 명이 숨지고 16,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는 12일 일요일 해질 때까지 전국과 해외 공간에서 조기가 개항될 것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오는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제사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EU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동맹국 튀르키예에 연대를 표명하고 긴급 지원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근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스웨덴과 핀란드, 에게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는 물론 사실상 전쟁 중인 시리아를 돕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파괴적인 지진에 깊이 우려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deploying additional teams to support Turkish search and rescue efforts and address the needs of those injured and displaced by the earthquakes. U.S.-supported humanitarian partners are also responding to the destruction in Syria.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 우선 구조대 100명과 군의 다목적 대형 수송기 2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튀르키예 국민들과 가까이 있다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최고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 등 인도주의적 단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Deprem bölgesindeki pek çok binada enkaz kaldırma çalışmaları sürdüğü için ölü ve yaralı rakamının nereye kadar yükseleceğini bilemiyoruz.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뉴욕 버팔로에서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뉴욕주 웨스트 세네카에서 북동쪽으로 1.24마일 떨어진 곳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집행관 마크 폴론카즈는 북쪽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남쪽으로는 오차드 공원까지 지진이 감지됐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이후 웨스트 세네카 지역에서는 진도 2.5 이상의 지진이 24번 발생했으며 오늘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 진도 3.0 이하의 약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뉴욕과 뉴저지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학 전문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지질 조사 결과 뉴욕주 내 작지만 활동적인 지질층이 추가 발견돼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기존 예측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의 지진이 빈번한 편은 아니지만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강도의 파장도 크고 특히 뉴욕시는 고층 빌딩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아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은 1737년과 1884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884년에는 지진으로 벽이 붕괴되고 굴뚝에 균열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화학물질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오하이오주에서 탈선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2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불길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로 주변 마을이 온통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교통당국은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을 지나던 화물열차가 차축 고장으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열차의 50칸이 불길에 휩싸였고 인근 지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노퍽 서던 철도 측은 화차 100량 중 20량의 가연성 물질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열차에 가연성 물질과 화학물질이 실려 있어 폭발과 함께 주변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어 화재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과 함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veryone in this area, actually ordering them to leave. We are again sending out the Ohio State Highway Patrol, sheriffs, and other law enforcement to this area. 주민 약 4,900명 중 2,000명 정도가 대피한 상태로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고 인근 지역 학교나 회사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수사관들이 정확한 탈선 지점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하이츠 지역의 모건리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시작된 화재 진화를 위해 여러 소방소에서 출동해 대응에 나섰지만 14메이커에 달하는 창고에는 가구와 직물이 보관돼 있어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로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불길은 주택가로 번지면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를 위해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소방국은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재산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51분쯤 LA 다운타운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했는데 이 여성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2시간여 만인 새벽 4시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30,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는데 첫 번째 피해자와 달리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지만 살해된 방식이 달라 두 사건의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찰 추격전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자동차 촉매를 절도한 뒤 도주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용의자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2시쯤 사우스게이트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트위디 블러바드 교차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숨을 거뒀고 다른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중 1명이 숨을 거두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1명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를 저지른 뒤 도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미카엘라 발데라스와 남편 플라비오 아리엘 발데라스, 제임스 그리핀 3세로 전해졌습니다. 대학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성관계를 종용한 교수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학생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 경찰은 퍼두 대학교 세르게이 마슈렛 교수를 마약 거래와 불법 제한을 해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펄두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인 마슈렛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했고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부당한 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슈렛 교수의 체포는 여학생들의 항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마슈렛은 $500의 보석금을 지불한 뒤 풀려났지만 마약 거래와 불법적인 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펄듀대에서 항공과 우주공학을 가르쳤던 용의자 마슈렛은 휴직 처리됐고 학교 측은 교내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플라즈마 과학 전문가인 마슈렛 교수는 지난 2008년 미국 항공우주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임산부를 위협한 뒤 반려견을 납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 범죄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강도 용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할리우드 북쪽의 한 주택가에서 9개월 임신부를 총으로 위협해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를 강탈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용의자 관련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용의자는 반려견들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It was discovered when Lewis attempted to extort the victim, he used a phone from a man that he met on a dating website. The witness from the website recalled overhearing Lewis having a discussion with somebody regarding dogs. The witness was cooperative with our investigation. 체포된 올해 27살의 샘미 솔 루이스는 강도 혐의 외에 3건의 중범 혐의가 추가 적용돼 무려 $18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반려견을 노린 범죄 행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15살 소년이 권총으로 견주를 위협한 뒤 반려견 2마리를 납치했다 체포됐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납치하기 위해 산책 도우미를 총으로 쏜 남성은 지난해 12월 21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LA에서는 쉘터를 통한 입양을 제외하고 애견숍 등에서의 반려동물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파양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이로 인해 암거래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특히 코커 스패니얼과 프렌치 불독과 같은 고가의 견종은 한 마리당 수천 달러씩에 거래되고 있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LA 사법당국은 반려동물들을 노린 연이은 강절도 행각에 대해 반윤리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스 할리우드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차 안에서 잠든 사람의 몸에 쥐가 기어오르는 영상까지 포착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든 승객의 몸 위로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잠이 들었던 승객은 이상함을 느낀 뒤에야 목 뒤에 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섭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이 짧은 영상은 뉴욕 지하철의 위생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해 쥐의 개체 수가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고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국은 쥐를 박멸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쥐들은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며 균을 옮기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보다 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지난해 연봉 17만 달러를 걸고 쥐를 박멸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틱톡 영상을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푸에르토리코에 자리한 유명 관광지에서 올해 27살의 에드거 가레이가 추락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레이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0분쯤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해안에 자리한 카보 로조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절벽 가까이 다가가 틱톡 영상을 촬영하다 추락했는데 시신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수습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절벽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가레이가 수차례 무시했고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레이의 시신을 고향인 인디애나주로 운송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기부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시신 운송에 소요되는 $10,000의 경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현재 $7,000에 가까운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민주당원의 상당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회의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 중 불과 3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 전 조사 때는 민주당원의 52%가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한편 바이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는 전체 4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직 수행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지만 재선 도전에 대한 지지는 줄어든 것입니다. 민주당원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 감소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5세 이상 민주당원에서는 49%가 바이든의 재선 출마에 찬성한 반면 45세 이하에서는 23%만이 찬성했습니다. 미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는 2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간선거 전에 29%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자는 단 13%에 그쳤습니다. 또 그가 백악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23%로 1년 전에 28%, 바이든의 취임 초기 44%에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을 믿는다는 응답은 21%로
지난해 3월에 26%에서 약간 감소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력해 정부 지출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1명만이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그의 통치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에 맞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최대 10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공원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한 올해 30살의 아만도 산체스 바스케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스케스는 증오범죄 등 여러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바스케스는 지난달 30일 돌로레스 공원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시민들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소리를 쳤고 벽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3명인데 이들 중에는 70대 노인과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증오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용의자 바스케스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